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강의 개요와 학습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분석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아마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과학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보고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통계 분석을 하지는 않죠. 어떤 무언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분석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물 실험이란 무엇일까요? 실험 목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동물 의약품을 개발한다든지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인체의약품, 동물 생산성 향상, 독성 검사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설계가 되겠죠. 가장 일반적으로는요, 만약에 약물이나 사료 등과 같이 어떤 처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처리를 했을 때와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처리에 대한 효과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때 처리를 한 것, 즉 약물을 투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료를 변화를 주었다든지 이런 처리가 일어난 집단을 우리가 처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약물이 투여되지 않거나 또는 그 위약, 플라시보로 약물 대신에 물만 주었다든지 아니면 사료, 기존의 사료가 되겠죠. 기존의 사료를 급여한 가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즉 처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것을 대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조구와 처리구를 비교하여서 처리구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이 가장 일반적인 실험이 되겠고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처리들이 있거나 아니면 실험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 시험구의 개수는 점점점, 즉 요인의 개수에 따라서 점점점 증가하겠죠. 이럴 경우 이제 여러 실험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목적을 세우고, 사실 목적을 세운다라기보다는 가설을 세운다라는 게 좀 맞아요. 실험 목적에 따라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다시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실험 목적보다는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저는 목적보다는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여하튼 목적 또는 가설에 의해서 실험 방법이 설정이 되었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왔겠죠. 실험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를 검사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계 분석이라고 하고요. 통계 분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좀 전에 보셨던 처리구와 대조구의 관계에서도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게 되겠죠. 두 개의 집단, t-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로의 등분산성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스튜던트 t-테스트로 할 건지 웰치 t-테스트로 갈 건지 상호 독립성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그냥 그 독립표본 t-테스트 또는 페어드 테스트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실험 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통계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 분석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이 다양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더라, 저러한 방법도 있더라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실험 방법에 맞게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만 익혀 두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설을 검증하는, 즉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통계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통계학적 입장에서 통계 분석이란 무엇일까?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통계 분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설이 맞는지 혹은 틀리는지, 다시요, 가설이 맞다 혹은 가설이 틀리다라는 두 가지 결정 중에서 한 가지 결정을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선택이 틀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통계 분석입니다. 조금 좀 헷갈리거나 조금 아리까리 할 수도 있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가설 검정 부분에서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알파 오류, 베타 오류, 그다음 유의 수준을 알아보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처리 효과에 대한 결과 또는 판단이 정확할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기보다는 뭐 느끼는 정도만 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은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실험,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 여튼 데이터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 이건 앞에서 봤죠. 통계학이랑 좀 비슷하죠. 하지만 데이터 과학에서 통계학에 추가적으로 더 포함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즉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 데이터 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계학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 나가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저희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좀 전에요. 통계학이란 가설을 검증하는, 즉 가설이 맞다, 다르다를 판단하였을 때 이게 잘못될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다시 확률은 무엇일까요? 확률이라는 것은 내가 목적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샘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샘플이 3개예요. 이 3개가 나타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3이 되겠죠. 즉, 어떤 빈도,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목적한 것들이 나타날 빈도를 이용을 해서 통계를 계산하게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빈도에 기반한다라고 해서 빈도주의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과학은 이 빈도주의 추론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빈도에 관계없이 그냥 상호 관계만 가지고도 분석을 합니다. 탈빈도주의 추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도식화해서 본다라고 하면 통계학이라는 것은 데이터 과학의 부분 집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통계로 돌아올게요. 통계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자료의 빈도에 기반해서 목적 특성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 변수를 잘 처리하여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즉,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바람이 부는 각도라든지 뭐 이런 거 다양하게 고려할 수가 있겠죠. 즉, 이러한 내가 어떤 처리를 주거나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하는 것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을 환경 변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처리하는 과정이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수를 왜 처리를 할까요? 즉 환경 변수에 의해서 저희가 통계 결과를 내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과정들이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통계의 종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기술 통계와 추측 통계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는요, 간단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평균은 얼마다. 그리고 뭐 표준 편차는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이 바로 기술 통계입니다. 자료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추측 통계라는 것은요. 뭔가를 알아가고 싶어요. 내일의 날씨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을 때, 그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추측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통계, 말씀드렸듯이 자료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추측 통계는 자료의 빈도에 따라서 목적값, 예측 또는 목적 현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알아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데이터 과학과 비교하여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통계학은요, 실험을 합니다. 데이터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기술 통계를 냅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고 높다 낮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게끔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 과학의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제를 해요. 통계학에서는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데이터 과학에서는 정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학과 데이터 과학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 과학에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자, 데이터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순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라든지 잘못 입력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시각화가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기술 통계학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데이터 과학에서의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데이터의 형태를 알아보는 거고 데이터들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여서 데이터들의 상호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가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시에 가설, 통계학의 힘을 이용하여 가설도 검증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엑셀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엑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SPSS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SPSS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툴로는요, 엑셀도 있겠지만 구글에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어떤 그 일정한 그 용량 안에서는 범위 안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통계 분석과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R이고요. 저도 주 언어는 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 인간 친화적인,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언어 중에 하나가 이 파이썬입니다. R과 파이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차이점은 사실 이제 좁혀지고는 있는데요. R과 파이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파이썬은 게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하여서 어떤 그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죠. 데이터 분석뿐만 외에 데이터 분석 외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은 좀 순수하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조금 벌어지지 않고 좁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R에 대한 확장성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 저 R이 그 일반 데이터 분석가들 또는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싫어하는, 좀 겁내고는 그러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왼쪽에 러브드, 프로그래머들이 사랑하는 언어에서 세 번째 위치하는 게 파이썬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원하는 거에 1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R은요, 5.1%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 프로그래머 중에서 단지 5%만 더 R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nerd라고 해서 좀 두려워하는 언어 중에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중에서 R을 배우는 것도 좀 두려워하는 것이 5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구글 시트, 엑셀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글 시트와 그다음에 두 번째인 파이썬을 이용해서 통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해하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